안녕하세요, 미스터 부입니다. 증시가 상당히 좋습니다. 3대 지수인 S&P 500, 나스닥, 다우 지수도 주간 변동폭이 2%가 넘는 모습을 보였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뒤로 특히 좀 변동성이 컸었는데 실적 발표 후에는 사실상 브레이크 없이 쭉 올라 버렸습니다. 다행히 제가 투자하는 S&P 500에도 엔비디아가 한 4% 정도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 수혜를 좀 톡톡히 받은 것 같아요. 1월에 이어서 2월 현재까지도 대략 3%가량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올해로만 치면은 벌써 9.4%가량. 그러니까 10%에 가까운 거죠. 그런 큰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요즘 1%의 힘이 매일매일 커지고 있다라는 걸 좀 느끼거든요. 개별주와 레버리지의 10%가 넘는 그런 상승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꾸준히 쌓여가는 1%의 행복을 느끼면서 일상을 그리고 투자를 즐기고 있습니다. 제 전체 포트폴리오는 변함없이 부가 약 90%, 그리고 달러와 원화의 비중이 약 10%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개별주들의 강세로부터 느끼는 그런 포모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특정 시점과 특정 종목, 특정 자산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포모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 라는 마인드로 꾸준히 나의 투자를 이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좀 더 도움이 되시라고 오늘은 S&P 500 적립식 장기 투자가 부동산 투자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이건 S&P 500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 자산의 대부분의 비중, 그 비중을 크게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S&P 500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내 자산의 50% 이상의 비중을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부동산이 있겠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진 순자산, 거기에 레버리지까지 이용을 해서 일반적으로는 50에서 90% 정도의 비중까지 가져가시니까요. 순자산의 레버리지까지 더해서 절반이 훌쩍 넘는 비중을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제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이 유일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좋은 대출 상품도 너무 많고요. 대신에 내 총 자산의 50에서 90%까지 이렇게 크게 가져가도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당연히 생활에 필요한 실거주가 해결이 되기도 하고 또 주거 안정성을 얻는다는 점.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이점이죠. 그와 동시에 투자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이 부동산이 가진 어떤 최고의 장점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흔히 깔고 앉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잦은 매매 없이 긴 호흡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자산 비중이 대부분 몰려 있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S&P 500은 제가 생각하기에 부동산과 상당히 비슷한 금융상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상품 중에서도 내 자산 중 절반이 넘는 비중으로 투자를 해도 리스크가 충분히 관리되는 금융상품은 아마 S&P 500 그리고 채권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6년째 S&P 500 ETF인 부에 장기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느껴지는 게 이 S&P 500 장기 투자가 가진 장점이랑 그리고 부동산 투자가 가진 장점이 참 비슷한 게 많다라는 걸 느꼈어요. 예를 들자면 부동산 투자에는 참 수많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를 추려보면 첫 번째로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비중 중에 50% 이상 가져가도 충분히 관리가 되는 투자처 부동산이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거주 해결과 주거 안정성을 획득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강제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
이게 바로 부동산 투자의 장점 중에 몇 가지죠. 그런데 이거를 S&P 500 투자의 장점으로 바꿔도 좀 나름 매칭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건 뭐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자산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50% 이상 가져가도 충분히 리스크 관리가 되는 금융자산. 두 번째, 이제 부동산은 실거주 해결과 주거 안정성을 획득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뭐 주식 투자로 어떻게 주거 안정성과 실거주를 해결할 수 있겠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제 실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부에서 나오는 배당금 그리고 달러 RP에서 나오는 이자로 사실 주거비를 해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이 배당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그래서 월세가 상승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측 이외에도 어쨌든 저는 현재 실생활을 부에서 나오는 배당금 그리고 이자로 충분히 월세를 충당하며 살고 있다 보니까 사실 실거주가 해결되었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월세를 살면 사실 주거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아직까지 월세를 살면서 단 한 번도 내쫓겨 본 적이 없어서일까요? 주거 안정성에 대해서는 크게 막 걱정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나의 상황에 맞춰서 주거지를 변경할 수 있고 뭐 이동할 수 있다라는 자유로운 부분이 오히려 저는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이제 강제 장기 투자. 이게 이제 부동산의 또 세 번째 장점이었는데, S&P 500 같은 경우는 사실 강제성은 조금 덜 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금융상품 중에서 비교를 하자면 제 생각에는 가장 강제성이 강한 상품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S&P 500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잦은 매매 없이 주로 모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품 자체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는 상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좋은 상품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S&P 500을 모으시는 분들은 스스로 강제성을 부여해서 모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수많은 금융상품과 종목 중에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상품은 지수추종 상품들밖에 없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어울리는 건 S&P 500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부동산의 장점과 지수추종 S&P 500 적립식 투자의 장점이 좀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물론 부동산과 S&P 500의 투자가 장점이 비슷하다 그래서 그 결까지 비슷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금융 상품 중에서 그 중에서 그래도 좀 부동산과 상당히 장점이 비슷한 게 S&P 500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애초에 그 본질이 다르죠. S&P 500은 그냥 부동산처럼 운용이 가능한, 그리고 큰 비중으로도 운용이 가능한 유일한 금융투자 상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네요. 저는 S&P 500 ETF인 부를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으고 있잖아요. 이게 한 주 한 주 쌓일 때마다 표현을 하자면 마치 내 집의 평형이 한 평, 두 평 늘어나는 느낌, 그런 느낌처럼 이제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이 따박따박 나와서 연체 없이 월세도 잘 납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아무리 못해도 시장 평균은 따라간다는 점이 참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뭐 금융 투자 상품이면서도 동시에 그 중에서도 포트폴리오 비중을 50% 이상 가져가도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고, 배당을 통해 실거주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지수 추종이라 묵묵히 모으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전략인 투자처. 정말 부동산이랑 참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좋다 좋아. 부동산보다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재미로 이런 부분이 참 뭐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부동산이 가진 장점만큼 또 금융투자 상품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결이 있는 비슷한 장점이 있는 투자처가 있구나, 이 정도로만 재미로 봐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